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법적 주제는 명예훼손 또 모욕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는 것은 여기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고,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행위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명예훼손 발언 또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온라인상,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이게 더 확대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SNS 상이라든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욕설을 해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비단 어떤 성인들 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죠. 이런 공간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어떤 행위들을 채팅방에 올려서 누군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줘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신적인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가해자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은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모욕은 무엇인지 좀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엄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모욕보다는 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대체 공연이라는 무엇인가? 우리 실무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널리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공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 회사에 아무개가 있는데 예전에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어라고 하거나 좀 누군가의 좀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한다든가, 사실 이런 경우는 흔히들 공연성이 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군가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기본 전제는 공연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지만이 이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법원은 이 공연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요. 당사자 간에,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누군가 사람들 간에 이거 사실 비밀인데 이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런 말을 전달했을 때 이게 제3자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때그때 다르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부부간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처럼 어떤 가족 간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대개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즉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모욕죄랑 결정적으로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별을 해서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실제 판단한 사안인데요.
누군가가를 특정하면서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이 아무개는 그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좀 비난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어떤 특정 사실 적시해야겠죠. 뭐 다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무개는 그 전과자다 또는 아무개는 그 바람을 피워서 그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명예훼손으로 그 처벌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러면은 명예훼손에서는 우리 법에 사실을 적시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된다고 하면 아니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다 처벌되는 것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에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헌법 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도 흔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형사법에서는 이 사실을 얘기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사회 또는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뭐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 후반부에 실제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욕은 무엇이냐? 모욕죄도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처럼 일단 첫 번째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 됩니다. 공연히 모욕. 이 공연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널리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럼 대체 모욕은 무엇이냐? 모욕은 그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 같은 걸 적시하는 건데 이 모욕은 그 굉장히 어떤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경멸. 실제 그 대법원에서 그 판단된 사례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거친 표현이지만 실제 사례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모욕죄로 인정된 것은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누군가한테 뭐 개새끼야 이렇게 여러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 욕을 들은 사람이 그 고소한 사례예요. 이렇게 욕을 한 경우에는 경멸의 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그 모욕죄에 해당되고요. 다만 그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포털에 어떤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로 야 이거 진짜 나쁜 기사다 이러니까 기자가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다. 여기서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말하는 것이 또는 댓글을 다는 것이 그 해당 기자에게 그 모욕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사건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인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욕죄에서 경멸의 의사 표시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 재반 환경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들지만은 뭐 단적으로 아주 심한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모욕죄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역시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차량이랑 뭐 약간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죠, 종종.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모욕이 되지 않겠죠. 예. 그러면 그 누군가로부터 어떤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모욕을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구제 절차가 있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형사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그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고소는 뭐 고소장을 뭐 우편으로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고요. 또는 뭐 직접 가셔서 뭐 보통은 요새 사이버 수사팀이라고 별도로 각 경찰서마다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다가 본인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뭐 피고소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나에게 그 가해를 한 사람을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을 특정해도 되고요. 때로는 뭐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관련 증거들을 뭐 캡처하거나 이렇게
증거를 모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말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어떤 뭐 증언이라든가 어떤 뭐 녹취라든가 뭔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SNS에 어떤 뭐 글을 남기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 화면을 뭐 캡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해야지만이 경찰도 이제 쉽게 이제 범죄 혐의를 소명해서 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훨씬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만 뭐 아주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면 내지는 반복돼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반복해서 명예훼손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뭐 벌금으로 끝나고요.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뭐 용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명예훼손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뭐 검찰 단계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친고죄라는 것은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소를 언제 해야 되냐? 우리 법으로는 어떤 모욕을 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과 모욕은 뭐 형사 절차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민사상으로도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형사상으로 고소를 한 다음에 뭐 합의를 원만히 해서 피해를 뭐 더 이상 범죄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대부분 형사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특히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법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첨부를 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요.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 허위 사실로 유포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실제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 내린 사안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어떤 경쟁사 직원들 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특정인을 어떤 경쟁하는 업체의 해당 직원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어떤 책을 썼는데 98%가 베낀 거다, 즉 표절한 거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속이고 있다,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카카오톡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채팅방에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채팅방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빼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해당 피해 학생은 없는 채팅방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한 겁니다. 욕설을 남기고 채팅방에다 욕설을 남기고 뭐 욕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약간 경멸하는 말들을 굉장히 채팅방에 올린 거예요. 뒤늦게 피해 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가해자를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의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욕을 하려는데 그 사람이 채팅방에 없으면은 더 쉽게 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지만은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모욕에 해당된다. 그 사람이 비록 채팅방에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멸적인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하나 드리고 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예요. 사실을 적시해도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다만 법에서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 비록 명예는 훼손했지만 그것이 어떤 뭐 사회 또는 일반 개인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뭐 어떤 사례냐면 그 고등학교 동창들 간에 어떤 뭐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카오톡 채팅방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그 어떤 그 한 사람이 다른 동창을 적시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그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 글을 본 당사자가 야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경찰에 고소한 사례인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그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것은 명예훼손이죠.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에게 뭐 교도소에 갔다 왔던 것 자체는 그 해당 당사자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란 어떤 특수성에서 커뮤니티 속에서 이런 것을 알리는 것, 즉 내 돈을 갚지 않아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기꾼 이런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고등학교 동창들도 알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무죄다 이런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시로 누군가에게 명예를 훼손해도 그것이 뭐 어떤 사회적 또는 어떤 우리 동창들 모임들 같이 어떤 뭐 일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 발언이 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뭐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어떤 법적 개념, 어떤 구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특히 최근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뭐 예를 들면 어떤 포털에 뭐 연예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어떤 경멸하는 댓글을 단다든가 또 최근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어떤 글을 쓴다든가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명예훼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어떤 경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 모욕에 그 해당될 수 있고요. 이게 뭐 손으로 그냥 잠깐 뭐 댓글을 단다 이게 뭐 별거 있겠냐 하지만은 벌금형이라는 것은 형사처벌 그 형사 어떤 일종의 형벌이고요. 그 형벌이라는 것은 전과입니다. 그 별다른 생각 없이 누군가를 경멸하는 어떤 댓글을 다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든가 뭐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그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좀 누군가에 평가를 할 때 좀 경멸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